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텐데 특히 뭐 지난 시간에 없었거나 그런 친구들도 잘 한번 봐봐. 자, 일단은 50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 교과서인가 있거든? 신사고인가 어디 교과서에 있는데 이게 뭐 센수학도 신사고 문제집이니까 아마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학생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해. 문제상을 볼게. 자, 1등 하나, 2등 5개 가 들어있는 10개 제비면은 꽝이 4개인 거야. 총 10개 중에 1등 1개, 2등 5개 들어있는 뭐 이런 거에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떼죠. 자,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아서 당첨 제비가 나왔대. 근데 그 중에서 1등 당첨 제비가 있는 확률을 계산해 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베이스를 이루는 게 당첨이 된 상황인데 그 당첨이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죠.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1등하고 꽝이 나올 수 있지. 당첨이 됐다. 내가 지금 여기서 2개를 뽑았는데 당첨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이냐면 2등하고 꽝이 나오는 방법도 있어. 그럼 세 번째 어떤 방법이니? 2등하고 2등이 나오는 방법도 있고요. 네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1등하고 2등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당첨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없겠지? 1등하고 1등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1등이 당첨이 되는 상황이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1등 당첨 제비가 있었을 확률인 이 2개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건부 확률이 좀 여러 가지가 되겠지? 그럼 내가 이런 확률을 P1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선생님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등 1개 중에 하나를 뽑고 꽝 4개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게 바로 P1입니다. 1등만 당첨될 확률. 그럼 얘는 P2라고 하면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등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꽝 4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이게 이제 P2가 되겠지? 그럼 얘는 P3라 해서 그럼 얘는 10개 중에 내가 2개를 뽑았는데 2등 5개 중에 2개를 뽑았습니다. 그럼 얘는 P4라 해서 얘는 10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1등 1개 중에 하나를 뽑고 2등 5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그래서 이게 당첨될 여러 가지 확률들이야.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당첨이 이미 됐다 했으니까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P3 더하기 P4라고 하는 당첨이 됐는데 1등 당첨 제비일 확률 당첨 제비가 1등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럼 P1 더하기 P4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이게 좀 계산이 좀 다양한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나오더라고. 특히 신사고 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유심히 보고 50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자. 자, 남학생과 여학생 또 A 영화를 본 학생과 B 영화를 본 학생으로 사람을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도로 가도 되고 아니면 표로 가도 돼. 그러니까 니네가 표로 보는 걸 좀 더 좋아하더라고. 그럼 한번 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사람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냐면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A를 받느냐 B를 받느냐를 기준으로 지금 사람을 나누고 있단 말이지. 전체 인원수가 500명. 그래서 여학생 200명과 남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자, A 영화를 관람한 270명 중에 125명은 여학생은 125명, 그럼 남학생은 반대로 200, 100, 45명이 이제 A영화를 받겠고,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그럼 155명이 남자면서 B를 받고, 그다음 175명이 여자면서, 아니지, 75명이 여자면서 B 영화를 본. 그래서 이거 합하면 몇 명이냐? 220에 230? 그래서 A, B, 남자, 여자 기준으로 표를 다 나눠 놓으면 얘 얘기는 좀 쉬워진다. 그 문제가 궁금한 게 뭔데? 자,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학생이 A, B 영화를 모두도 있어? 잠깐만. 자, A 영화를 가려면 이거죠? 이거 B 영화를 가려면 이제 나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자, 얘는 지금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도 있으니까 이게 교집합이 좀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잠깐 볼게. 자,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중에 B 영화를 관람한 290명 중에 그럼 교집합이 가운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 부분을 좀 표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인 줄 알고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자, A하고 B를 둘 다 모두 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B 영화를 모두 본 290명 학생 중에 여학생이 110명. 그럼 나머지 몇 명이냐면 180명은 남자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얘랑 더 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200명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합하면 지금 235명이니까 35명이 이제 둘 다 본 한 여학생. 그럼 얘랑 더하면 325명이니까 25명이 A하고 B를 모두 본 남학생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 야, A하고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은 토탈 60명인데 그 중에서 그 학생이 남자일 확률인 25를 계산해달라. 자,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난이도 상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50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5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5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는데 나온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해라. 510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일단은 상황 먼저 분석해보면 A에는 흰 구슬이 2개, 자, 검은 구슬이 몇 개? 5개.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 그 다음 검은 구슬이 4개 들어있는 상황이래. 근데 내가 한 개씩 끄집어내는데 구슬이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첫 번째, 여기서 흰 게 나오고 여기서 검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검은 게 나오고 여기서 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흰 거 나올 확률이 7분의 2고 여기서 검은 거 나올 확률이 7분의 4, 그럼 여기서 검은 거 나올 확률이 7분의 5에다가 여기 흰 거 나올 확률 7분의 3이니까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된다. 이거는 뭐 중학생 정도 수준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는 4번 유형은 이미 중학교 때 했었었는데 그거를 좀 기호화하고 종속사건이다 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5번 유형부터가 이제 문제죠. 넘어가서 5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조건부 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준열이가 이거 뭐 그거야? 그건데? 그 준열이하고 해리면 그 드라마 그거 아닌가? 응답하라 그 거기 보면은 그 나온 애가 그거 아닌가? 아닌가? 자, 준열이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자, 준열이가 2개의 동전을 던져서 뒷면의 개수만큼 해리가 동전을 던져. 분명히 문제 상황상 준열이가 먼저 동전을 던지고 그 다음에 해리가 동전을 던지는데 준열이가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해리가 던진단 말이지. 그럼 처음에 준열이가 동전이 뒷면의 개수가 빵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떨 때, 자, 해리가 던져 나온 뒷면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왔대. 그럼 이 상황은 내가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준열이가 한 개가 나오고 해리가 한 번의 기회 중에 한 개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준열이가 2개를 던졌는데 2개가 뒷면이 나왔는데 해리가 한 개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2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P1이라 하고 이거를 P2라 해서, 그럼 일단 먼저 P1부터 한번 조사를 해볼게. 그럼 준열이가 처음엔 동전을 2개를 던졌으니까, 근데 그 2개 동전 중에 뒷면이 하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냐?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인데, 근데 뒷면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선 준열이가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뒷면이 하나만 나올 확률은 일단 뭐 2분의 1이라 보면 되겠고, 곱하기. 그래서 해리에게는 동전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 주어진 동전에서 뒷면이 한 번 나오려면 해리가 던진 동전이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와줘야겠지. 자, 준열이가 2분의 1의 확률로 한 개가 뒷면이 나오면 주어진 한 개의 동전을 가지고 해리가 2분의 1 확률로 한 개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 4가지 중에 뒷면이 2개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준열이가 동전 2개가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데, 거기에 그러면 해리한테 동전이 2개 주어지고 해리가 던진 2개의 동전 중에 뒷면이 하나가 나올 확률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로 봐주면 되겠지. 물론 독립시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독립시장 설명 안 했으니까 좀 약간 노가다로 설명을 할게. 그럼 결과적으로 해리가 동전 하나가 뒷면이 나올 확률은 P1 더하기 P2인 이런 상황으로, 자, 해리가 동전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준열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개였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서술형도 이렇게 써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 뭐 사건 A, B 잡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이런 것도 크게
나는 문제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514번 문제. 네? 510번에서 510번. B 따로따로 해서 무슨 관계식 나오는 게 아닌가. 510번에서 주머니 안에 선택하는 한 주머니를 택해서 두 개를 동시에 그러네. 야, 510번 선생님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어떡하지? 다시 풀어줄게. 자, 우리 앞에 510번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괜히 쉽다고 내가 막 되게 그랬는데 민망하군요. 자, 첫 번째 상황은 510번 다시 볼게. 자, 문제를 잘못 써. 한 주머니를 택해서 두 개의 곳을 떠나는데 나온 구슬이 서로 다른 세 개일 확률. 첫 번째 A에서 나왔을 확률 조사해볼까? 야, 2분의 1의 확률로 A란 주머니를 선택을 해. 근데 거기서 내가 몇 개? 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맞죠? 자, 2개의 권을 동시에 선택하는데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자, 흰 거 2개 중에 하나를 뽑거나 검은 거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이게 A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뽑을 확률이 되겠고, 그럼 두 번째, 자, B에서 나올 확률은 얼마냐? 특별히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2분의 1을 한번 할 필요는 없지만 2분의 1의 확률로 B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흰 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 이게 바로 510번 문제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까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515번 문제 볼게. 515. 문제 읽어봐. 양면이, 이거 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인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는 상황에서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다른 면이 검은색일 확률은 구해라. 야, 이거 직관적으로 좀 안 되나? 515번. 자, 레드 앞면과 뒷면이 모두 붉은색인, 앞면과 뒷면이 모두 블랙인 카드도 있고, 하나는 레드고 하나는 블랙인 이런 카드가 지금 이게 한 장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하나를 끄집어냈는데 바닥에 놓인 카드가 빨간색이래.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빨간색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지? 그자니? 자, 근데 그 다른 면이 검은색일 확률은 그러면은 2분의 1 아닌가? 정답 얼마니? 2분의 1이죠. 3분의 1? 잠깐만. 잠깐 볼게.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이다. 이게 빨간색이 2개니까 이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 빨간색. 자, 요거는 경우의 수로 대충 좀 하기 힘들지. 요런 거일 때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사건으로 두고 계산을 하는 거야. 자, 볼게. 한 면이 이거를 뭘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 한 면이 빨간색일 때. 빨간색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건을 A 사건, B 사건, C 사건. 빨간색이 나왔다. 자, 보겠습니다. 야, 이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이 카드를 뽑는 사건을 B, 이 카드를 뽑는 사건을 C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A하고 A 6건만 두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러 개면 여러 개를 둘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온다 라는 사건을 X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빨간색이다 라는 걸 X를 해볼게.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니? 야, 이미 색깔이 빨간색인 걸 확인을 했는데 그 다른 면이 검은색인 확률은 물어보는 건 바로 C에서 그것이 나왔을 확률인 요거 지금 현재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많이? 자, 그럼 갈게. 그러니까 기호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확률로 계산하기 힘든 경우는 기호화하는 거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조건 확률로 표현해보면 이미 X라는 상황이 일어났고, 근데 그 X라는 상황이 뭐에서 C 교집합 X인 요거를 지금 이제 문제에서 궁금한 거야. 근데 X라는 상황이, 자, 빨간색이 나왔다는 상황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나? 빨간색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X라는 빨간색이 나온 확률을 뭐로 분류를 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X를 하고,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C 교집합 X를 하면 될 것 같아. 위에는 P, C 교집합 X가 되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됐니? 자, 빨간색이 나왔다는 상황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C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P, X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가볼게요. 자, P, C 교집합 X를 의미는 내가 카드 A를 선택을 했고 그것이 빨간색이 나왔을 확률이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C라는 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빨간색이 나왔다. 이게 바로 PC 교집합 X가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P, A 교집합 X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A를 선택을 하고 그
그것이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니까 A를 3분의 1의 확률로 A를 선택을 하고 그 카드 중에 2분의 2의 확률로 빨간색이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분자는 자, 얘하고 얘가 PC교했으니까 여기에 6분의 1, 여기에 6분의 1. 그 다음에 PA교 X. 여기에는 이제 얼마가 들어가냐면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주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 6 곱해주면 얘는 1, 이거 6 곱하면 2, 6 곱하면 1.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그런 거는 우리가 사건의 이름을 정해서 원칙대로 계산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자, 이게 515번 문제였습니다. 직관에 역시 의존하는 건 거죠. 예, 위험합니다, 이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유형은 독립과 종속의 판정인데 사실 516번 문제를 짚는 친구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돼. 아까도 상담하다 잠깐 얘기했었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푼다라는 건 강의를 찍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랑 같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6번 유형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거에 대한 강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도 모른다? 그럼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근데 아마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보지도 않았을 거야. 조회수가 0이고 막 그러더라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는 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몰라서 그냥 듣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보고 그럼 내가 정말로 그걸 이해를 했는지를 검사해보고 이게 우리가 과제를 푸는 사실 목적이기 때문에 자, 독립과 종속은 무조건 뭘로만 판단한다? 자, 볼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그것이 A하고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면 얘가 연관이 있네 없네 영향을 주네 안 주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니까 그냥 얘가 성립하면 A하고 B가 독립이야. 성립 안 하면 그냥 종속이야. 더도 덜도 없어. 괜히 뭐 딴 거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은 516번 같은 경우는 자, 동전을 던져서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나타나는 표본 공간은 뭐가 있냐면 앞면,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그 다음 뒷면, 앞면, 그 다음 뒷면, 뒷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A라는 사건은 바로 뭐냐면 야,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얘는 뭐를 원소로 가져줘야 이거 집합으로 표시해줘야지. 서술형 또. 자, A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 얘기했으니까 앞면 앞면하고 앞면 뒷면을 원소로 갖고 있겠고 그럼 B라는 사건은 앞면과 뒷면이 잠깐만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그럼 얘는 뒷면의 앞면 그리고 앞면의 앞면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B는 얘네들을 원소로 갖겠고 그럼 C는 뭐야?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이래. 그래? 그 앞면하고 뒷면 나오는 거 하고 뒷면하고 앞면 나오는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여기서 지금 어차피 다 물어보니까 다 계산할까? 야, PA 2분의 1이야. PB도 2분의 1이죠. PC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야, P, A 교 B 얼마야? A하고 B가 공유하는 원소는 이 두 가지고 한 가지고 그죠?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그럼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에 얘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그러면은 교집합 이유니까 A하고 B는 서로 독립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P 비교 C. 자, B하고 C가 공유하는 원소는 뒷면, 앞면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공유하죠? 그럼 그것이 일어날 확률도 4분의 1이고 그럼 B하고 C도 독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왜 영향을 안 줘요?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아.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 그때. 자, A하고 C에 대한 교집합? 그럼 A하고 C는 어떤 원소를 공유하나요? 여기 앞면, 뒷면을 공유합니다. 한 가지 원소를 공유하네요. 그럼 표본관 4개인데 하나니까 이것도 이런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래서 여기는 모든 놈들이 다 서로 독립이다. 되겠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517번 문제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아까 내가 뭐라고 할 정도로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또 상처받지 말고. 자, 517번 문제 볼까요? 1, 2부터 15까지 적혀있는 1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면 A는 뭘 가지고 있냐? 1, 3, 5, 7, 91, 13, 15를 원소로 갖네. 그럼 B라는 집합은 뭘 원소로 갖느냐? 짝수가 적히는 거. 그럼 2, 4, 6, 8, 10, 12에 14, 16 아니야 15까지인데 이게 되겠고 그럼 C는 소수가 나오는 거. 그럼 2, 3, 5, 7 11, 13 이건가? 맞냐? 맞는 것 같아? 그럼 A가 일어날 확률 이거 독립되기 되게 힘들겠다 그죠?
전체를 5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A가 일어날 확률 이거고, 그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은 15분의 7이고, 그 다음 C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면 15분의 6입니다. 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조사해볼게. 야, A하고 B는 몇 개 원소 공유하니? 빵개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교집합 확률이 되냐? 안 되지? 그럼 A하고 B는 절대로 독립일 수가 없고, 자, 그래서 기억의 얘기는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 하는 기억의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배반 사건, 교집합이 없는 사건. 그래서 A하고 B라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된다. 그 다음에 A하고 C. 야, A하고 C는 몇 개 원소 공유하는지 좀 세줘봐. 몇 개 세? 몇 개? 몇 개? A하고 C 몇 개? 5개. 5개? 그럼 이거 이런 확률은 15분의 5네? 그럼 물어볼게. 얘하고 곱하면 15분의 5가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독립이 아니야. 나와야 독립인 거야. 그럼 니은 탈락. 그럼 B하고 C 공유하는 거 볼까? 그러니까 하나 좀 나와야겠지. 자, B하고 C는 몇 개 원소 공유합니까? B하고 C는 몇 개 원소 공유하죠? 하나 공유하죠. 그럼 이거 날 확률 15분의 1이지. 그 어떻게 얘랑 곱하면 15분의 1이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죠? 그러면 B하고 C는 서로 종속이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 독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마. 내가 일어난 게 얘한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근데 뭐하러 복잡하게 의미를 생각을 해. 알겠죠? 자, 독립 종속은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519번 볼까? 자, 519번에 보면은 기억은 정이죠?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는 당연히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로 확인을 하지만 얘들아 아까 이걸로 확인을 하지만 독립의 정의는 원래 이거란 말이야. A가 일어나는 확률이 들어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게 원래 정의지. 마찬가지 B의 입장에서 봐도 똑같은 게 성립을 하지. 그러면은 519번에 나와 있는 기억은 당연히 보지 않고서도 참여되게 된다. 보지 않고서는 모르죠, 그죠? 봐야지 알는데. 자, 보자마자 아 독립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죠. 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A하고 B란 사건이 서로 독립이잖아.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야근하는 거랑 니네 아빠가 야근하는 거랑 상관없잖아. 그럼 내가 야근하는 거랑 니네 아빠가 오늘 칼 타는 거랑 내가 칼 타는 거랑 니네 아빠가 칼 타는 거 하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A, B가 독립이잖아. 그럼 뭐가 독립이다? A하고 B의 6건도 독립이고 A의 6건과 B도 독립이고 A의 6건과 B의 6건도 독립이고.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밑에 있는 520번인데 해줄게. 알겠지? 하여간 이건 기억해둬야 된다. 그래서 A하고 B가 독립이면 A의 6건하고 B의 6건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것도 독립이 되는데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니귿의 말은 거짓인 얘기가 되겠죠. 디귿. A하고 B가 독립이면 좌변은 PA가 됩니다. 우변은 PA의 6건이 됩니다. 그죠? 자, A하고 B하고 독립이니까 원래 있었던 게 이렇게 변신한 거 보여? 변신한 거야? A하고 B하고 독립이니까 얘가 이렇게 변신을 한 거야? 맞는 얘기 되죠. 참입니다. 자, 독립의 정의. 자, 리을. 배반이면 독립이냐?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독립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남자면 안경을 다 쓰냐? 그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기준이 다르다고. 배반과 독립은 다르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오케이? 자, 그래서 임대로 고른 건 몇 번 몇 번? 기억하고 지그시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독립이 뭐라고? 각각이 일어나는 확률을 막 곱할 수 있다는 얘기고. 520번 볼게.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520번. 야.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건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A하고 B에 대한 6건이 독립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버전으로 할게. 들어봐. 야,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하려고 해. 근데 알겠지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냐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해 안 된 부분 있어?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라며. 그럼 얘를 찢을 수가 있다고, 요거를. 얘는 PA인데 얘를 PA와 PB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A하고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얘를 PA로 인수분해를 하네? 그럼 나는 게 1 빼기 PB네? 그럼 이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뺀 거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고, 그럼 얘는 A가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증명 끝. 자, 얘하고 얘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야. 간단하지? 서술형에 잘 나오고 좀 의욕을 갖고 좀 합시다. 알겠죠? 자, 520번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 자, 5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5번에 보면은 난이도는 한데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이거를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가 합격을 하거나 또는 B가 합격할 확률, A, B 중에 적어도 한 명 합격할 확률을 4분의 3으로 보겠다. 그 말의 의미는 A하고 525번 B가 일어날 확률, 즉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뺀 것이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봐라. 여기서 A하고 B가 사실 문제가 정하려면 서로 다른 시험에서 본다든지 같은 시험에 본다든지 그런 엄밀한 얘기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문제의 의도상 A하고 B가 서로 합격하는 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야.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이 친구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PA 곱하기 PB라 할 수 있고, A가 합격 확률 4분의 1, 그럼 B가 합격 확률 4분의 X? 모르니까. 그럼 얘를 이제 4분의 X로 놓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윤아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겠지? 문제가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할 수 있다. 요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5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528번 문제 한번 또 볼까요?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 나라가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다음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이 먼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되고 6개 나라를 추첨해서 배정을 할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고 싶대. 재미난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528번 문제를 보면은 자, 요렇게 4강 리그, 여기 리그에 또 이렇게 되고 여기 되고 결승전. 근데 한국은 이미 여기에 부전승의 위치에 존재하게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일본이랑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내 얘기 들어봐. 야, 일본이 여기에 배정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좀 붙기 쉽겠지? 근데 일본이 여기에 배정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 일본이 이쪽에 배정되는, 그래서 우리랑 싸울 확률을 P1이라 해서 P1을 계산해 보면 일단 일본이 저 4개 자리 들어가야 되니까 일본이 저 자리를 배정받는 확률이 일단 6분의 4야. 그래서 일본이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갔다 치자고.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요 2분의 1의 확률로 결승전에 올라가야 되고, 일본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결승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다?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실력 차는 그냥 무조건 다 이길 확률, 비길 확률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한국이 결승전에 올라갈 확률 2분의 1. 왜냐면 얘네가 누가 올라가든 얘가 올라오나 이 경기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한국이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일본은 2번을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럼 일본이 결승전까지 올라갈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이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이 자리를 배정받게 된다면, 그 확률을 P2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6분의 2의 확률로 일본이 이 자리를 배정받게 되면 일본이 한 번만 이기면 무조건 우리 싸우거든. 그럼 일본이, 우리는 뭐 상관없는데 일본이 거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만약에 조건부 확률로 문제로 만약에 만든다면 이렇게 낼 수 있겠지? 자, 한국과 일본이 싸웠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문제를 만들기가 내가 국어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528번이었습니다. 자, 532번 문제 볼까? A대학교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다 해야 되는데 1차 시험 패스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 5명이 1차 시험을 치러서 각 학생이 1차 시험의 통과 확률이 4분의 1,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2차 시험 통과 3분의 1이면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야,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졸업시험을 통과할 확률을 조사해보도록 할게. 자,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 를 P라고 계산을 할 텐데 1차에서 통과를 하거나 2차에서 통과를 하거나 해야 될 거야. 누가 언제 통과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 계산할 거야. 야, 1차 시험 통과할 확률 4분의 1이지? 그지? 근데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1차 시험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다음에 2차 시험을 통과할 확률은 얼마냐면 3분의 1이라 그래서 요게 바로 그냥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야. 통분해서 계산할 것도 없이 2분의 1이 답이 되겠다. 2분의 1의 확률로 통분한다. 약분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근데 몇 명이 시험을 본 거야? 5명이 봤는데 그 중에 3명이 통과한 거지. 5명 중에 3명이 통과했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3명이 통과를 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2명은 통과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해도 되겠지. 내가 통과한다고 네가 통과 못하는 거 아니잖아. 각각의 사람이 통과하는 건 서로 독립이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통과할 확률을 다 계산해주고 근데 그 짓을 5번 반복했는데 3번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겠다. 독립시행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536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이것도 거의 막바지죠? 546번도. 마지막 문제구나. 자, 내가 좌표 평면 위에 또 이렇게 얼룩이 호수가 또 적혀 있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X축으로 움직이냐 Y축으로 움직이냐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고? 그럼 전피가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을 계산해 달래. 이것도 재미난 문제인데 재미난 문제라는 건 또 당황스럽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자, 4에다가 뿅뿅뿅뿅뿅뿅 점내서 좌표들을 결자점으로 표시를 해보고 근데 지금 호수가 어디 있냐면 3,1부터 3,2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자, 요 부분을 지나게 될 확률을 지금 한번 이제 조사해주고 싶은 거래.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은 점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원점에서 출발을 하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을 A란 점이라 해서 A란 점에 도달할 확률을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A란 점에 도달을 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움직여서 A란 점에 도달을 해야 돼. 이해하겠니? 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지날 확률인데 A의 도착 확률 PA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확률이 4 이하의 눈이니까 3분의 2의 확률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3분의 1의 확률은 위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건데 자, A란 점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선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기회 중에 3번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얼마의 확률로? 3분의 2의 확률로 3번 오른쪽으로 가고 3분의 1의 확률로 위로 올라가 줘야겠죠. 이게 A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돼. 근데 이 점을 B라 해서 B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을 계산할 때 중복되지 않냐? 밑으로 가면 중복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사람마다 다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3분의 2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 교집합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B라는 점을 가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4번의 기회 중에 두 번씩. 자, 두 번씩 일어나야 된다.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3분의 2의 확률이 일어나겠다. 자, 이게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을 지나게 될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이후에는 계속 뭐 던지다 해도 계속 뭐 확률이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요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